저는 김서연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를 20년 넘게 취재해온 전문 기자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벅찬 내용입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지켜봐왔어요. 통계청 자료를 펼칠 때마다 느꼈던 그 답답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죠. 일본보다 빠른 속도였어요. 취재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75 박순자 할머니.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어도 의료비가 부담돼 참으셨던 82살 최영수 할아버지.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회가 무너지겠구나. 밤늦게 책상 앞에 앉아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를 보며 한숨을 쉬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는 최근 몇 년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취재하면서 지자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2026년을 앞두고 발표된 노인복지 정책들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 감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이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며 답을 찾아낸 겁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펼치며 생각했죠. 이 변화를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초고령 사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책 변화. 저는 이걸 하나하나 취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기자로서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이웃 어르신들이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 안에 계시게 되는지 말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과 함께 가는 나라로 말이죠. 제 취재 노트에는 희망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초연금입니다. 저는 작년 가을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어요. 담당 국장이 발표하는 숫자를 듣는 순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2026년 기초연금이 월 34만 9,360원으로 인상됩니다. 법정 인상률을 반영한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 어르신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곧바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연간 480만 원. 한 달에 40만 원이면 작은 원룸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저는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 복지관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이정숙 할머니는 78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기자님, 40만 원이면 제가 아들한테 손 안 벌려도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울컥했습니다. 존엄의 문제였어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다음 날 경기도 수원의 한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제 손주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겠어. 그동안은 받기만 했는데 말이야. 저는 취재 수첩에 그 말을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연금 인상의 진짜 의미구나.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지켜드리는 거구나. 저는 통계 자료를 뒤졌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640만 명입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넘어요. 이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는 겁니다. 저는 복지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그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우리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니까요. 저는 기사를 쓰며 제목을 고민했어요. 결국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노인 빈곤 해결의 첫걸음.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썼죠.
국가가 노인을 책임진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답이다. 두 번째 변화는 일자리입니다. 저는 올해 초 고용노동부 발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2026년 노인 일자리 115만 개. 이건 엄청난 숫자죠. 저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어요. 센터장 박미경 씨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제는 단순 공익활동만이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어요. 급여도 현실화됐고요. 저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어린이집 안전도우미로 일하시는 69살 정명희 할머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게 보람차답니다. 저는 할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울 강남구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72살 이동욱 할아버지는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책을 정리하며 말씀하셨죠.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우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니까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이란 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니까요.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각.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아요. 저는 일자리 센터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달라요. 건강하고 활동적이죠. 단순 일자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부도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거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급여가 월 7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근무 시간도 적절하고요. 저는 대전의 한 경로당도 방문했어요.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은 모두 일자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공원 관리, 어떤 분은 급식 도우미, 어떤 분은 문화재 해설사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모두 생기가 넘쳤어요. 퇴직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115만 일자리, 노인에게 제2의 인생을 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하는 노인이 행복한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 국가다. 세 번째 변화는 의료와 돌봄입니다. 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노인 의료비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치매 같은 중증 질환 대응이 핵심이죠. 저는 곧바로 서울의 한 치매 안심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장 최영애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박사님은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약값, 검사비, 치료비 모두 포함이에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치매는 가족 전체의 고통이거든요. 저도 취재하며 수없이 봤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를요. 저는 센터에서 만난 박영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이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병원비가 너무 부담됐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아시나요? 저는 다음으로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복지관이었어요. 거기서 만난 김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도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저는 제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방문 의료 서비스 현장도 봤어요. 경기도 광명시였습니다. 간호사 이미경 씨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는 걸 따라갔죠. 거동이 불편한 85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이미경 씨는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며 할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셨어요. 병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이렇게 봐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 돌봄이구나. 의료와 돌봄이 하나가 되는 거구나. 저는 취재를 마치고 기사를 썼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2026년 대한민국.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적었죠. 의료는 권리다. 모든 노인이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네 번째 변화는 주거입니다. 저는 올해 여름 국토교통부 발표를 들으며 놀랐어요. 무장애 주택 리모델링 지원과 고령자 전용 공공주택 확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정책이죠.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였어요.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받은 76살 최순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문턱이 없어졌고요. 부엌 싱크대 높이도 조절됐어요. 할머니는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 넘어질 걱정이 없어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가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다음으로 고령자 전용 공공주택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였어요. 새로 지어진 실버타운이었죠. 단지 내에는 의료시설, 복지관, 경로당이 모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입주한 69살 김영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단지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병원도 가깝고 친구들도 많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저는 할머니 얼굴에서 평화를 봤습니다. 집이 편안하다는 건 이런 거구나.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현장도 취재했어요. 부산 해운대구였습니다. 거기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고 계셨어요. 방문 간호, 식사 배달, 안전 확인 서비스.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 박철수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돼요. 익숙한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자기 집에서 늙고 싶어 하니까요. 저는 대구의 한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마을 전체가 고령 친화 마을로 조성됐어요. 경사로, 벤치, 그늘막. 모든 게 노인을 위해 설계됐죠. 저는 그 마을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집만 바꾸는 게 아니구나. 동네 전체가 변하는 거구나. 저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집에서 품위 있게 늙을 권리, 2026년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썼습니다. 주거는 복지의 출발점이다. 안전한 집, 편안한 동네가 노인을 지킨다. 다섯 번째 변화는 기술입니다. 저는 지난 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듣고 의아했어요. 노인과 AI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 아닌가. 하지만 현장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 스마트 시니어 센터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만난 73 이경자 할머니가 AI 스피커와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스피커에게 물었어요. 오늘 날씨 어때? 스피커가 답했죠. 오늘은 맑고 따뜻합니다. 산책 가시기 좋아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해요. 말벗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구나. 저는 디지털 문해 교육 현장도 봤어요. 부산의 한 복지관이었습니다. 65살부터 80살까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셨어요. 강사 김민지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카카오톡이 열려요. 사진도 보낼 수 있고요. 어르신들은 진지했습니다. 손주들과 연락하고 싶다며 열심히 따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구나. 저는 다음으로 AI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독거노인 댁이었어요. 78살 박영수 할아버지 집에는 센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응급 상황을 감지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데 이게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이 가거든요. 저는 관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는 직원들이 24시간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했어요. 담당자 정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확인해요. 필요하면 119에 연락하고요. 이미 여러 생명을 살렸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구나. 저는 인천의 스마트 케어 서비스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태블릿으로 건강 상담을 받고 계셨어요. 화면 너머 간호사가 친절하게 답변했습니다.
혈압약은 식후에 드세요. 물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아요. 올바르게 쓰면 따뜻해집니다. 노인을 위한 기술. 그건 가능할 뿐더러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기사를 쓰며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뽑았어요. AI와 함께 늙는 시대, 대한민국이 연다.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썼죠. 기술은 도구다. 노인을 위해 쓰면 따뜻한 돌봄이 된다. 6번째 변화는 시설 관리입니다. 저는 작년 요양원 학대 사건을 취재하며 가슴 아팠어요. 시설이 많아도 질이 낮으면 소용없다는 걸 절감했죠. 그런데 2026년부터 달라집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이준호 과장을 만났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요양원 운영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안전점검 의무화, 위생관리 철저화. 모두 필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조치예요. 저는 곧바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요양원이었어요. 원장 김미숙 씨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시설을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이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비율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부족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계신 82살 최명자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여기 직원들이 친절해요. 시설도 좋고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 저는 다음으로 경로당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였어요. 경로당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졌어요. 저는 경로당 회장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요즘 경로당이 달라졌어요.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뭔가 제대로 관리받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광주의 한 데이케어 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는 어르신들이 낮 시간을 보내며 여러 활동을 했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운동 프로그램. 모두 전문가가 진행했습니다. 센터장 정영애 씨가 말했어요. 이제 시설 운영이 투명해졌어요. 감독도 철저하고요.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운영합니다. 저는 복지부 감독 현장도 따라가 봤습니다.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해 꼼꼼히 확인했어요. 위생 상태, 안전시설, 직원 배치, 식단 관리.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점검반장 최동욱 씨가 말했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시정 명령 내립니다. 심하면 폐쇄도 불사해요. 저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구나. 저는 기사를 쓰며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요양원 학대 이제 그만, 시스템이 어르신을 지킨다.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설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다. 저는 이 모든 취재를 마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과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답이구나. 7가지 변화. 기초연금 인상, 일자리 확대, 의료와 돌봄 강화, 주거 지원, 디지털 돌봄, 시설 관리 강화.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철학이었어요. 존엄과 권리. 그 두 단어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분야를 취재하며 느꼈어요.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노인이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양해야 할 대상이라고 봤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노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저는 어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74이세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뿌듯했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드리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하셨는지, 일자리가 필요하신지, 집 리모델링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드리세요. 도와드리세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면 소용없어요. 저는 취재하며 봤습니다. 정보 격차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을요.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널리 퍼뜨려 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거라고요.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웃는 사회가 될 거라고요. 초고령 사회는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지 보여줄 기회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취재를 나갑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서요. 더 많은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서연이었습니다.